프록시부터 보겠습니다. 프록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볼 일을 저로서는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아직 그 정도의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동작해야 될 거를 가로채서 다른 동작으로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하는 역할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객체 타겟, 객체의 기본 동작을 가로채서 다른 동작, 핸들러 내부의 내용을 정의를 해주면 그걸로 동작을 바꾸게끔 해주는 녀석입니다. 트랩이란 걸 걸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부의 저수준 연산을 가로챈다 라고 써놨습니다. 저수준이라는 로우 레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써야 되는 메소드들은 이제 고레벨에 있는 것들이고, 그 고레벨 메소드를 수행했을 때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저레벨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저수준에서의 연산을 다른 동작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거랑 프록시랑 반대되는 것이 이제 리플렉션인데, 리플렉션은 리플렉트가 투영하다, 반영하다 이런 거울에 반사되는 걸 리플렉션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동작들을 반영해서 똑같이 동작할 수 있게끔 기본 동작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리플렉트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프록시에서의 트랩과 리플렉트의 메소드는 1대1로 매칭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기본 동작을 하던 게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했잖아요, 프록시가. 인터셉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한 다음에 다시 기본 동작을 호출하고 싶어 라고 할 때 그걸 호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리플렉트라는 걸로. 안 그러면 가로채고 내 맘대로 동작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원래 동작을 구현하려면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를 구현될 수 있게끔 리플렉트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1대1로 매칭이 돼요. 프록시랑 리플렉션 매칭되어 있는 거 보시면요, 이제 트랩이라는 걸 설정을 하면, 트랩은 어디에 설정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핸들러 객체 안에다가 이런 트랩들을 걸 건데, get 메소드에 대해서 트랩을 걸면 이제 이 P라고 하는 새로 생성된 객체, 원래 원본 객체 타겟이 있고 그거를 프록시를 걸어놓은 새로운 객체 P라는 녀석은 이제 getter를 호출을 하면은 원래는 reflect.get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식으로 내부에서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 프록시에 있는 그 핸들러에 있는 getter가 동작을 해서 그걸로 오버라이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대상들 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has라는 거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in 연산자를 오버라이드 하고요. delete property라고 하는 프록시 트랩을 걸면 delete 연산자를 트랩 오버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 1대1 매칭이 되고 있죠. 기본 동작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메소드 이름도 다 똑같아요. 생소한 것들 좀 위주로 보면요, 익스텐서블? 이게 뭐지? 펼칠 수 있는, 느릴 수 있는, 신장성이 있는 이라네요. 일까?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객체 넣어볼까? 트루네. 트루고. 객체가 아니면 안 되네요. 이 익스텐서블은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오브젝트 프리즈를 걸었을 때는 안 되겠네. 그러고 나서 A 객체를 넘기면 false가 나오네요. 아까는 요거는 true였는데 다시 객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프로퍼티에는 B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는 형태인데, 오브젝트 프리즈를 걸어서 더 이상 내부를 변화를 못하게 막아놓고 나면 이제 얘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판단해주는 내용인데 저도 지금 몰랐던 메소드예요. 근데 프리벤트 익스텐션, 이게 오브젝트 프리즈랑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죠. 이제 추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겠죠? 대신에 이것만 했을 경우에는 값을 바꿀 수는 있겠지. 오브젝트 프리즈는 값도 못 바꾸는 걸로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A를 하고 나면 A.A를 바꾸는 건 돼. 다만 A.B에 다른 걸 추가하는 거는 안 돼요. 네, 그거를 막는 메소드 있고, get on property descriptor, 이거는 어떤 객체의 프로퍼티 하나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녀석이거든요. 또 한번 보면 이렇게, 네, A 객체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있는 이런 디스크립터, configurable 한지 enumerable 한지 value는 얼마고 writeable 한지 이런 거를 반환해 주는 녀석이고, 새로 추가된 녀석이 이런 게 있어요. S가 붙으면 이제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다 해줘요. 네, 이게 ES6는 아니고
ES7인가에서 추가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퍼티 하나, A라는 프로퍼티 하나에 대해서 반환해 주던 게 더 뒤에 S가 붙여서 객체 전체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이런 컨피규러블한 상태를 반환해 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define property는 뭐죠? This static method defines a new property directly on an object. 인자를 3개를 받네요. 객체에다가 프로퍼티를 지정해주고 나서 이제 디스크립터를 쓰면은 프로퍼티 하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였지? 요거였나? 네,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얘를 X에서 담고 나면 얘가 안 나오게 되죠. 이뉴머러블 하지 않으니까. 프로퍼티가 있긴 하지만 숨겨져 있죠. 히든 약 색깔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의 속성을 그 디스크립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onKeys는 뭐였죠? onKeys는 reflect onKeys 우리 본 적 있죠? 어디서 봤나요? 본 것 같긴 하죠. 심볼에서 등장했거든요. 심볼에서 뭐 할 때 했냐면 심볼이 원래 속성이 뭐라 그랬냐면 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키즈나 뭐 포인문이나 이런 거 돌렸을 때 심볼 키는 제외가 됐었는데 리플렉터 온 키즈로 때리면 그냥 그 열거 대상 제외된 것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심볼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 동작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심볼도 다 열거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끔 프록시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어플라이 얘는 함수 호출할 때 그 어플라이 메소드 그거고, 컨스트럭터라는 거는 유연산자와 함께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체를 그걸 가로채서 다른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도 야 저런 걸 왜 써야 하지?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따가 이거를 잘 활용한 라이브러리를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종류별 분류로 속성 제어, getter, setter, define property, 속성 정의, delete property, 뭐 포인문에 관련된 거, has, enumerate, on keys 뭐 이런 애들이 다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적어놨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프록시를 어떻게 써먹을까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거를 소개를 드리고 빠르게 끝 마칠게요. 프록시 쪽은. 네, 프록시는 일단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로채서 뭔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다른 동작으로 원래 하던 동작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라 그냥 로깅만 찍는 역할로 하기에 괜찮아요. 디버거를 걸기에는 좀 그렇고 콘솔 로그 매번 찍기도 그렇다라고 할 때 이 객체의 동작을 계속 관찰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뭐 게터가 호출될 때마다 나는 거기에서 콘솔을 찍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러면 얘를 게터를 프록시를 걸어놓고 그 프록시 안에서는 콘솔을 찍는 것만 해놓고 나서 다시 리플렉트 온 get 호출해서 똑같은 원래 동작 다시 하게끔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로깅을 하기에 용이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또 접근 제한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권한 같은 문제, OS 이런 거 할 때 로그인이 됐는지 아닌지 그 아이디가 내 아이디랑 같은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보여줄지 말지, 게터를 호출했을 때 보여줄지 말지를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판단하는 거를 일반적인 함수 안에서 그냥 if문 돌려서 매번 하는 것보다 이 객체 자체가 매번 게터가 호출될 때마다 자동으로 돌게끔 해놓는 게 훨씬 안전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접근 제한 걸 때, 접근 금지 같은 걸 걸 때 좋겠습니다. 유효성 검증, 밸리데이션인데 뭐 게터든 세터로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유효성 검증.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패스워드가 뭐 특수 문자가 있어야 되고 대소 문자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고 글자 제한 몇 개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이제 돔에서 체크하는 jQuery 방식이든 리액트에서도 사실상 버추얼 돔에서 입력된 거를 이제 메소드에서 체킹하는 그런 방법 말고 그냥 게터로서 이 값이 서버로 넘어가기 전에 세터가 호출되는 시점에 이미 가로채서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해낸 것과 사람들이 예시로 들어놓은 것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제 구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문법을 보시면 프록시를 거는 건 이제 new 연산자를 써서 하게 되는데 new 프록시라고 해놓고 가로채고자 하는 대상을 타겟 객체에다가 넣고 가로챌 동작들을 핸들러라는 객체 안에다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타겟이라는 빈 객체를 만들었고요. 프록시는
다시 new 프록시로 해서 타겟에 넣은 다음에 핸들러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빈 객체만 있어요. 그거를 프록시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에 담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보면요. 자, 똑같이 나옵니다. proxy.name과 target.name이 똑같고 이름을 바꿔치기 한 다음에 proxy.name과 target.name이 똑같아요. 지금 뭘 본 거냐면 프록시 거를 바꿨어요. 여기는 다시 밑에는 타겟 거를 바꿨어요. 원본을. 근데 핸들러에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을 때는 프록시랑 타겟이 똑같은 걸로 보이죠? 펄스가 나옵니다. 같은 걸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객체라는 거죠. 세터를 먼저 했네요. 세터를 먼저 볼게요. 아까는 그냥 타겟이 빈 객체였는데 이번엔 네임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놓고 나서 프록시를 정의했어요. 첫 번째 인자가 타겟이 왔고 두 번째 인자가 핸들러인데 핸들러는 객체라고 했죠. 객체 안에 이제 메소드를 정의하면 되는데 얘는 트랩을 뭘 걸었냐면 셋에 대한 트랩을 걸었어요. 세터를 호출할 때 얘가 동작이 되게끔 가로채서 여기 인자로 받는 것들은 규칙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랩 타겟을 걸고자 하는 대상고요. 대상 객체, 그 객체 안에 있는 바꾸고자 하는 키, 그리고 정의하고자 하는 새로운 값. 이 리시버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트랩을 걸고자 하는 그 타겟이 해지온 프로퍼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가 아니면 그때는 그 안에서 또 보고 있네요. 숫자가 아니거나 그럴 경우에는 에러를 던지게 하고 빠져나오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들은 이제 원래 동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아닌 걸 입력하면 에러가 나겠죠. 해전 프로퍼티가 있는 상태니까 얘는 되는 거죠. 여기 if 문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냥 원래 동작이 됐죠. 근데 이 count라는 거는 프로퍼티가 없는 상태니까 안으로 들어왔어. 다시 보니까 얘는 숫자죠. 숫자니까 에러가 안 났어. 근데 age로 갔을 때 없는 프로퍼티를 새로 추가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문자열이 왔으니까 이때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동작을 안 해요. 그 상태에서 프록시를 열어보면 age라는 프로퍼티가 안 들어가 있죠. 가로챘으니까. 타겟은 어떻느냐? 타겟도 똑같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냥 계속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똑같아 보이는데 타겟이랑 같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래. 라고 합니다. 게터를 볼게요. 게터에서 유효성 검증 내용을 또 읽어보면 빈 객체인데 게터는 키만 필요하죠. 새로운 밸류를 생성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키만 받는데 만약에 얘가 리시버라는 거 안에 없으면 에러를 던져라. 리시버가 뭔데? 리시버를 한번 출력해볼까? 트랩, 타겟, 키, 리시버를 다 볼게요. 제 생각에 리시버가 이게 프록시로 넘어온 객체일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원래 타겟 원본 객체이고 프록시 걸 객체. 그래서 만약에 그 키가 원래 리시버 안에 없으면 에러를 던지고 끝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동작, 기본 동작 하게끔 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proxy.name이란 거를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proxy.name은 나오겠죠. 그때 proxy.name을 getter를 호출한 거잖아요. 요거는 그죠? getter를 호출했더니 바로 이 프록시가 돌아서 첫 번째 줄에서 콘솔 로그가 찍힌 거예요. 트랩 타겟이 뭐였냐 요거고 두 번째 키가 name이고 리시버가 맞네요. 리시버가 그 프록시 걸린 객체네요. 요 자신이 리시버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트랩 타겟은 원본 객체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게터를 호출했더니 기본 동작을 하게끔 리턴을 해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프록시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근데 proxy.age라는 없는 프로퍼티를 요청을 하면 얘는 여기 if 문 안에 걸리니까 에러가 나면서 doesn't exist라는 요 문장이 나오죠. 여기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볼 의미는 없어서 그냥 읽으면서 내려갈게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메소드가 있었지 이거 어떤 식으로 구현했지? 하면서 와서 찾아서 보면서 그때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평소에 다 외우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타겟이 그냥 원본 객체의 네임과 밸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has라는 걸로 왔어요. 만약에 그 has가 그러니까 value라고 하는 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fals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경우에는 원래 원본 동작으로 하게끔 해라 라고 한 거죠. 지금 여기는. 그럼 이 value라는 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려고 할 때 얘는 없는 걸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다른 애들은 다 있는 걸로 나올 테고. 맞아요? 그 이제 인자에 의해서 name이라고 하는 키가
프록시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 얘는 true가 나올 텐데 value에 대해서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돌려만 볼게요. 위엔 true, 밑엔 false. 네, delete property trap, 프로퍼티 제거를 방지한다. 원래 방지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define property에서 configurable은 이제 변경 가능한 건데 false로 놓으면 삭제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봐야 되나? 유즈 스트릭트 있을 때 없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고 안 뜨고가 있을 거예요. 유즈 스트릭트가 없으면 그냥 false로 나올 텐데 유즈 스트릭트가 있으면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cannot delete property name. 그 차이고요. 요거는 밑에 걸 보면 그런 에러 메시지를 내가 직접 지정하거나 그냥 동작하지 않게끔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return false를 하거나 안에서 에러를 내 맘대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값이에요 라는 로고를 찍게 하거나 하는 거를 삭제하려고 할 때 바꿀 수 있겠죠. define property 쪽에서 내용을 좀 네, description 내용들 보면요. configurable 내용 보니까 제거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numerable은 열거 대상에서 포함시킬지 여부를 true, false로 하는 거고 value 그냥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writable 이거는 값을 할당할 수 있는지 네, 그 다음에 getter, setter가 있습니다. define property는 ES5에서 나온 메소드인데 이런 거예요. A라는 프로퍼티는 configurable는 쓰고 enumerable는 쓰고 writeable는 또 쓰고 value가 10으로 해라. B는 다 false로 하고 value는 20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ES5에선 define property라고 해서 앞에 프로퍼티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고 프로퍼티즈는 모든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의 내용들, 속성들을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하는 건데 이러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색깔이 다르죠? A는 열거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enumerable 하니까 색깔이 진한 분홍색으로 나오고 열거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제 연보라색으로 나오죠. 이런 메소드인데 이런 속성을 변경하는 거를 프록시를 걸게끔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delete obj.b를 하려고 하면 얘는 configurable이 false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obj.b를 writeable이 또 false니까 값을 딴 걸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고. 근데 요 define property라는 메소드 자체에 있는 기능들이 다 ES5였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명확하게 띄워놓지 않았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더 잘 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저 스트릭트를 쓰게끔 제공을 한 거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고 넘어갑시다. 프록시를 선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원래는 new proxy 이렇게 해서 타겟 핸들러 걸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proxy.revocable 이란 걸로 타겟 핸들러를 거는 방법도 있어요. 이 revocable이라는 거는 이제 프록시의 스태틱 메소드인 거죠. 얘는 revoke가 뭐죠? 폐지하다, 철회하다, 취소하다래요. revocable 하면은 그럼 뭐죠? 취소할 수 있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프록시를 취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프록시를 걸긴 걸 건데 어느 순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프록시를 없애고 그냥 원래 동작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걸었어요. 리버커블 프록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프록시 리버커블로 아까랑 똑같이 딜리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 그리고 그 키가 value라는 키가 오면은 걔는 삭제를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리버커블 프록시라는 애는 안에 프록시가 또 있어요. 리버커블 프록시라는 거 안에 프록시라는 거가 이제 타겟에 대한 프록시가 걸린 새로운 객체예요. 요게 이 객체에서 value를 삭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프록시 안에 내용만 봅시다. 안에 내용만 보니까 name 프로퍼티 있고 value 프로퍼티 있죠. 현재는 프록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리버크라는 걸 하면은 이제 이 프록시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요거에서 에러 메시지가 떴고 딜리트가 안 돼. 왜냐면 프록시가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value를 받아올 수가 없고 프록시 자체에도 내용이 비어 있어요. 아까는 이런 게 있었는데 name, value 이런 게 일교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얘는 이따가 활용 예제에서 하나를 잠깐 여기 한시적 접근 허용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은닉화를 볼게요. 활용 부분에서. 모든 프로퍼티 은닉화라고 했는데 프록시 클래스라는 걸로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심볼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키라는 거를 지금 어디에 하고 있냐면 트랩 타겟에 있는 프롭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객체에다가 그 객체 안에다가 키 밸류를 때려 박는 동작으로 하게끔 바꾼 거예요, 지금. 요 핸들러를 실행하고 나면 원본 객체는 오리지널 객체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뭐 예를 들어 제가 프록시를 만들고 나서 프록시에다가 A는 1 이런 동작을 하면 이게 세터가 발동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프롭이라는 거 안에 A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 내용이, 이 세터가 트랩 타겟에 있는 프롭이라고 하는 그 심볼 키에 접근해서 그 객체 안에 키밸류를 할당이라 하잖아요. 게터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꺼내와라. 그렇게 하고 나서 클래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맵이네요, 또. 맵을 만들어서 한 거네요. 객체가 아니고 여기가 맵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이런 형태겠죠. 이렇게 하면 proxy.b는 2 하면은 이제 여기 하나가 추가되겠지.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나는 동작을 똑같이 그냥 일반 객체에 호출하듯이 A 객체의 A 프로퍼티에는 1을 넣어라, A.A는 1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내부 동작은 어떤 심볼 프롭이라고 하는 심볼 키 안에 들어있는 맵 안에 설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동작은 똑같이 하지. 게터를 호출해도 세터를 호출해도 똑같이 동작하게. 한번 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보면요, 인스턴스라는 걸로 이제 클래스를 반환했어요. 클래스 안에서 이런 거를 new proxy로 호출한 거가 클래스 안에서 컨스트럭트에서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인스턴스를 보면요, 얘가 이미 프록시가 걸려 있죠. 근데 인스턴스에다가 세터로 a는 1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 내용 보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볼 프롭이라는 거에만 맵 1이 있다. 근데 이 심볼을 제가 모르니까 접근이 안 되죠. 그치만 가져올 수 있긴 하죠. instance.a를 호출하면 getter가 발동이 될 테니까 트랩이 발동이 돼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instance.a라는 프로퍼티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해지온 프로퍼티가 어떤 식으로 하죠? 해지온 프로퍼티가 메소드였나요? 연산자였나요? 그것도 헷갈리네. 오브젝트, 메소드네. 네, 이게 맞는 방식인데 지금 이것도 에러가 난 거죠. 인스턴스가 지금 프록시 걸려 있는 거니까 프록시에는 심지어 프로토타입 체이닝도 안 걸려 있죠. 프록시라는 거 열어보니까. 얘는 해지온 프로퍼티라고 하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있는 메소드조차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 말고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시적 접근 허용에서 아까 그 프록시 리버커블 곡에 등장을 합니다. 한시적 접근 허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새로 고침하면 다시 나오게끔 하고 싶어. 그지만 새로 고침하기 전에는 이제 화면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시 호출되지 않았으면 싶어. 그럴 때는 이런 프록시를 잠깐 걸 수 있고, 한번 프록시를 걸어놓고 그때만 동작하게끔 해놓고 한번 클릭이 이루어지고 나면 걔를 철회시키는 거야. 파괴시키는 거야, 프록시를. 그럼 동작이 안 되겠죠. 요거는 얘를 뭘로 가져왔냐면, 유저 아이디를 넘기면 이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이제 패치를 걸 거예요. 패치를 걸어오고 나서 카운터를 할 건데, 내가 가져온 정보 안에서 게터를 몇 번 호출했느냐를 세서 몇 번까지만 허용하겠다. 그 이후에는 부를 수 없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보다 크면은 리버크 시키게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를 2로 해놓고 이러면 이제 동작이 되고 나면 이 로딩이 다 끝나고 나면 프록시가 걸린 상태로 오게 될 건데, 콘솔 로그로 r.avatar URL을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서버를 갔다 와서 첫 번째 거 URL 떴고 두 번째 거 아이디도 1003 잘 떴어. 근데 세 번째 다시 호출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된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럼 이제는 내가 아까 받아온 이
그 유저 정보를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비밀번호 3회 입력하라고 했는데 틀리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동작 안 하게끔 막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뭐, 그건 아이디어 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프록시는 이제 잠깐 짤막하게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고 있는 이뮤터블한 객체를 만들어주는 편리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머라는 녀석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프록시를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여기서 뭐 나오는 건 소개가 나오진 않는데, 원래 이뮤터빌한 오브젝트라는 거 제가 중간중간 소개드린 적 있죠. 불변객체라는 말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죠? 네, 한 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 없다. 그 말인즉 값을 바꾸면 새로운 객체인 거죠. 객체 내부의 어떤 프로퍼티를 바꿔도 그건 원본 객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본 객체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원본 객체는 지시 대상으로 넘기고. 그게 이제 불변객체의 개념인데, 근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 했냐면, 불변객체로서 얘를 동작하게끔 하려면 A.B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동작되는 게 아니라 요거랑 비슷한 식으로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사인으로 A를 걸고 나서 B 프로퍼티를 20으로 해라 라는 걸로 해서 새로운 객체 B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 동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B라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요 B랑 A랑 비교했을 때 C라는 놈은 다시 참조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복사해온 거잖아요. 요 오브젝트 어사인에 의해서도. 그래서 이 불변함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생성하려면 C 프로퍼티도 오브젝트 어사인을 다시 돌려야 되는 거죠. 내용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안으로 돌아야 돼서 이거를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동작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려고 등장했던 녀석이 이뮤터블 JS라는 녀석, 리액트의 경우 이뮤터빌리티 헬퍼 이런 녀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자체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해서 이뮤터블 JS는 그 자체적인 자료 구조에 의해서만 이뮤터블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이었고요. 리액트의 경우는 그냥 원래 일반 객체를 쓰고 있지만 자체적인 메소드를 써야만 동작한다. 그래서 둘 다 학습의 약간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 이뮤터블한 객체를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근데 이머라는 녀석은 그냥 원래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내부에서 알아서 이뮤터블하게 새로운 객체 만들어서 돌려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프록시를 이용해서 했어요. 프록시를 써서 그냥 일반적인 게터를 쓸 때는 아까 봤던 대로 우리 그 심볼 해서 그 안에다가 내용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맵에다 숨겨놓은 거. 그거를 동작하게끔 한 거고, 세터를 호출할 때도 그 안에서 가져오게끔 하게 동작하는 그런 프록시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주고 이렇게. 이머라는 녀석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녀석이 되겠습니다. 또 리액트 진영에서 모벡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도 비슷한 식으로 구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하드코어한 개발자들,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준 거를 가져다 쓰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프록시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해요. 네, 그런 거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분들은 프록시를 저보다 잘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프록시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